자, 안녕하세요. 8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주식 속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는데 하락이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휴전을 위한 움직임이 미국 쪽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죠. 왜 그런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가 진짜 마지막으로 올인 전략을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그 위쪽 본토 한번 우크라이나가 뚫고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우리나라 뉴스에서 나오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다? 그게 전멸을 했고, 러시아는 기회 잡았다, 공세 전방위적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진짜 잘못하다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었고, 트럼프도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러시아 압박을 키워가지고 휴전을 어떻게든 때리려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 그래서 과거보다 조금 강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게 되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게 보여지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휴전을 진행하면 유리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괜찮기만 한다면 도장을 찍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말을 크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서방 진영에서도 비난이 되게 많고 제렌스키에 대해서, 그리고 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카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노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어필하는 걸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 다음 주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철강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한번 꾸준하게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 시설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해 준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한국은 미국의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잘 피해갈 수 있는지 요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안정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생산자 물가지수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지표는 딱 적당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CPI 발표되는데 괜찮다면은 그러면 이것도 잘 만회를 하면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랑 같이 괜찮게 엮이게 된다면은 그럼 미국의 물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겠구나, 요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따라가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CPI까지 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연말까지 두 번에서 세 번 금리 인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고, 내년에도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고, 요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악재가 될 수 있겠네라고 묶어서 예상하기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2.80달러로 마이너스 1.81%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구축에 수조 달러를 쓸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다른 AI 기업들도 질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부터 해서 수요가 말도 안 되게 크게 이어지겠죠. 그러면 예전에 한 3년은 사이클 간다고 했던 게 몇 년은 더 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 입장에선 돈 벌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송배전 관련 기업들, 뭐 변압기나 전선 이런 쪽부터 해가지고 터빈 쪽, 발전 이런 쪽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뭐 통신이나 여러 가지들도 같이 진화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아직 몇 년은 더 해먹을 수 있겠네. 고점을 높이는 이러한 선택을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이 디자인으로 핸드폰을 엄청 판매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폴더블 잘 되면서 미국 시장 지금 애플을 위협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품 업체들 어떻게 수혜를 받을지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 디스플레이 쪽으로 다시 한번 머리 들리는 요거 기대를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이 고객사들 중국을 누르고 우리 거를 납품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에 맞춰 가지고 단가를 높여 가지고 수익성을 높일지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성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같은 물량을 팔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말도 안 되게 커지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스가 조선 쪽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요건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공장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부품 같은 경우에도 싹 다 미국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장이 없다? 이거는 한국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아쉽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완벽 해소되면서 이제 장사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의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로 나쁘게 생각할 게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년 전에 한국 생산 단가가요. 한국이 1이면 미국이 1.2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기세도 지금 비싸지고 있고 사람 인건비 비싸지고 있고 최근에 뭐 노랑봉투법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몇 부분은 지금 뭐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한국보다 더 쌀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되게 비싼데 이 미국이 근데 이제 전기세나 땅이나 막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보조금까지 생각을 했을 때 미국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이런 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생산하나 미국에서 생산하나 가격이 거기서 거기인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게 보여지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현대 입장에선 여기에서 수익성을 조금 많이 챙겨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미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좋은 정책, 미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이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리스크 완벽 해소. 그리고 지금 이런 쪽으로 선점을 했기 때문에 고객사보다 빠르게 움직이니 요거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 좀 큰 밸류로서 다가오게 될 수 있다. 요렇게 예상을 하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좋다. 거기에 휴머노이드 경쟁 생기고 있는데 로봇 쪽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고요. 당연히 위성 쪽 같은 경우에도 돈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는 한 요거는 봐야 된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 결제액이 사상 최대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판매가 증가하는 여기에서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밸류를 측정을 해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고 카카오는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자, 뭐가 이들을 이렇게 갈랐는지 그리고 향후의 방향성을 우리는 어떤 걸 중심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크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AI 드디어 효과 보여주는구나. 사람들 기대감 폭발하면서 이렇게 터지는 모습 보여지게 된 거죠. 근데 반대로 네이버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냐? 아니요. 2분기 역대 최대 매출 기록했거든요. 쇼핑 같은 경우에도 요율을 바꾸다 보니까는 네, 영업 마진도 되게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얘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카카오랑 다른 점은 뭐다? 이미 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았다. 이전부터 이것 때문에 카카오 조용할 때 네이버 혼자 급등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교적 조금 조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네이버도 그렇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지금 AI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실적 성장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향 지속되면은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재평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카카오는 검증된 AI 모델을 가지고 진화를 시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오는 메리트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이버는 쏘버린 AI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축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며 벌써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걸 중심으로 그대로 끌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름의 성장성을 두 종목 모두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정이 있으면 쭉 올라갈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저는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금리 관련된 일정이 어떻게 터지는지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지표를 뭘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일단 첫 번째 물가 관련된 내용들 CPI는 낮게 나왔는데 PPI가 높게 나왔고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해서 좀 올라갔던 게 조정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 평범하게 나왔고 향후에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조금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관세 여파는 한동안 이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여러분들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유지되는 거 보여지게 될 겁니다. 9월 기준으로는 지금 뭐 사실상 확정이나 다름없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연말까지 2번 금리 인하할 것이냐 3번 할 것이냐 이걸로 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요거 좋으면 3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고 설령 2번 하더라도 내년에 속도가 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유동성 장세가 나오게 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은 이미 돈 풀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부양책 얘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같이 맞물리면서 전 세계 증시가 한번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다. 요거 노려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하면은 유럽 여러 번 하는 동안 미국은 4번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 계속 금리 떨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결국 3% 아래까지 떨어질 때마다 증시 좋은 모습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뭐냐 할 텐데 이미 어느 정도 부양책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안 살아나가지고 지금 일반 국민들 대출 이자 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국가가 갚아준다는 내용 들려오고 있고요. 추가적인 부양책을 더 내놔야 된다. 이런 부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중국도 돈이 살아나게 되면은 막 외부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동산으로 지금 이 타이밍에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간다? 그럼 한국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저평가를 받는 종목들 여기에 맞춰서 한번 퉁 하고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해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보면서 맞춰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나 확률 높으면은 우상향 계속한다. 그게 아니면 조금 힘들다. 그럼 이제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많은 거 볼 필요 없이 2017년도랑 19년 보면 됩니다. 16년도 보면 된다. 일단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저금리가 유지된 부분이 드디어 효과를 내면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17년에는 뭐 때문에 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1.5까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감세안 요게 기대감을 주다 보니까는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감세안 지금 또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서명까지 했잖아요. 이거 1월 1일부터 시작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 거기에다가 2019년에는 이 감세안과 함께 2.5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1.5까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네. 요렇게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금리가 계속되면 네, 요거 그대로 되겠죠. 근데 그에 대한 피날레가 코로나였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코로나만큼 돈이 갑자기 확 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큼 급등은 힘들어도 그 얼추 비슷한 패턴 여기서 한번 보여지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급적으로 카카오는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있는 요게 유지가 되면 편하게 보시면 되고 네이버는 개인 위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외국인 기관 들어오면 그때서야 이제 반등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접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 두 종목 모두 성장성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카카오는 이제 부각되는 거고 네이버는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파가 덜한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관련 유동성 관련 뉴스가 계속 미국 중국에서 들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선 이게
최고의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했을 때 수급은 외국인 기관으로 두 종목 모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다? 2017년, 19년, 20년 보면서 현재 위치에 대입을 하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방향 요거 맞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후속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 것들 계속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들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주 한 주 화이팅 하시고, 네, 여러분들 내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